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약 12시간에 걸친 두 정상의 만남, 회담, 만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고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네티즌들의 글을 들여다보면 큰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교과서에 실린다거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글, 또는 뚱뚱한 몸으로 뛰듯이 걸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과 소나무를 식사할 때 어설프게 삽질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귀엽다는 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그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병역을 둘러싼 내용인데 곧 통일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의무 복무제도가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군대를 가야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청년들이 애국심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남북 화해를 계기로 병역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바꾼 북풍이 불어섰습니다. 그러나 벌써 2년 이상이 지난 지금 얼어있는 남북관계에서 이젠 어떤 바람을 일으켜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7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강철비 2 정상회담입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국무위원장과 미국 대통령 간의 남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여 북한 원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북미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포기와 평화체제 수립에 반발하는 북호위 총국장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납치된 새 정상은 북한 핵 잠수함의 인질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좁은 함장실 안에서 예기치 못한 진정한 정상회담이 벌어지는데 동북아시아의 운명이 핵 잠수함에 갇힌 남북미 새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이 영화 전편인 강철비 1의 OST로 나왔던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바른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버라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다는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내를 부러져라.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만 나. 텅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씬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나의 라인 긋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 바지 가죽 재킷 걸치고 의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비뚤어질래.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 소박해진 내 말소와 거칠어진 눈빛이 무서워. 너 실은 나 왠지 두려워져. 돌아가고픈 내가 되었고 사랑하고픈 내 상대였고 멀어져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슬피 손가락 얼굴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아무 말 말아줄래요. 원장이게 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내가 보고 싶어.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친구가 되어줄래요. 우리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네가 그리운 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되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구축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가까운 미래 동중국해의 센카쿠 근처에서 미국의 항모 군단과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 진급 잠수함과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 등이 한반도 동해 인근으로 집결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해선상에서 모리 신조 야마토 재단 총수와 중국 국가안전부 서열 3위 승스카이가 비밀리에 만나는데 중국은 미 작전 1급 비밀 계획 각개무시아 서류를 보여주며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모리 신조는 일본의 독도 각개무시아 작전 서류를 보여주며 센카쿠와 독도 중에 선택하라고 하며 타이틀이 올라오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청와대에서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미군 측에서 센카쿠 합동훈련에 참여해달라는 연통이 왔다는 보고를 하자 한경제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앞두고 있어 잠시 주저하다 갑작스런 훈련 참여는 힘들다고 지시합니다. 이어 안보실장이 독도 상황을 보고하는데 해양경비 간부가 일본 야마토재단 여자 스파이에 포섭되어 독도에 일본 순시선이 들어올 텐데 무조건 경고 없이 공격해달라는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일본은 독도에서 분쟁이 날 경우 해군이 전쟁을 하면 한국이 패배한다는 상황의 작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보수 우익의 야마토재단 총수 모리 신조는 대중들을 선동하는 강연과 전시회를 통해서 미국이 동맹이긴 하지만 이용해야 하고 중국과 서로 부딪히게 해서 한국과 전쟁을 열게 하여 대일본 정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와대는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고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회담을 위한 준비로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측으로부터 절차적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협정 체결의 회담을 연기한다는 통보가 옵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가수 박은옥이 부릅니다. 회상. 지고 노을 물드는 바닷가 이제 또다시 찾아온 저녁에 물새들의 울음소리 저 멀리 들리는 여기 고요한 섬마을에서 나 차라리 저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라도 되었어야 했을걸. 세월은 쉬지 않고 파도를 몰아다가 바위 가슴에 때려 안겨주네. 그대 내 생각이 잊었나 내 모습이 잊었나 바위 검은 바위 파도가 씻어주고 내 가슴 슬픈 사랑 그 누가 씻어주리. 저편에 달이 뜨고 물결도 잠들면은 내 가슴 서른 사람 고요히 잠이 들까. 파도에 부서지며 내 가슴 적시던 나를 벌써 잊었단 말이. 또 하루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내 가슴 서른 사람 슬픔만 더해가리. 한 대통령은 평화협정 회담을 위해 할 수 없이 생각구 합동훈련에 참여하기로 하지만 중국 대사가 이를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리고 안보실장은 야마토 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에 중국 정부가 일본 극우 야마토 재단에 왜 10억 달러가 송금되었는지 분석을 하며 독도에서의 무력 충돌로 만일 한미일 동맹이 깨지면
중국이 최대 이익국이 될 것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시각 동해 공해상에서 야마토 재단의 현금 뭉치가 북한 잠수함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한 대통령은 새벽 시간에 미국 스무트 대통령과 화상통화로 회담을 예정하기로 하고, 평화협정 회담은 8월 1일, 장소는 북한 측의 요청으로 북한 원산에서 하기로 결정됩니다. 한여름 한반도에 태풍이 올 것이란 예보가 나오며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에 한경재 대통령이 북한의 조선사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이어 미국의 스무트 대통령도 회담장에 도착합니다. 원산 국제호텔에서 회담을 시작하고 여러 얘기가 오고 가는데, 미 대통령은 강경파들 요구 때문에 완전한 핵무기 반출과 검증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평화협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 수기 없이는 한 점의 핵도 가져갈 수 없다며 서로 대립하여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미 대통령은 핵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하자,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가 나 회담장을 나가버리고 회담은 결렬됩니다. 중간에 낀 한 대통령은 양쪽을 오가며 설득하지만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쉽지 않고, 스무트 대통령은 회담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장황히 설명하며 미국 내 강경파들이 북한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자는 것을 자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북한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힘을 쓸 수 있는 단 하나 핵무기밖에 없는데 안전보장을 위한 평화 체결과 수교 없이는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양측의 대립 속에 북한의 호위사령부에서는 박진우 호위 총국장이 여러 무력부 수뇌들을 겁박하며 쿠데타를 모의하는데, 원산 국제호텔로 쿠데타 병력을 이끌고 건물을 포위하여 결국 미국의 스무트 대통령과 한국의 한경재 대통령, 북한의 조선사 국무위원장을 인질로 삼아 원산항의 정박에 있던 북한의 전략 핵잠수함 백도에 함께 승선합니다. 가수 이승철이 지휘하고 탈북 청년 합창단 위드 유가 부르는 홀로 아리랑입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야간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우리 탈북 청년들은 독도와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독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동해바다에 홀로 서 있지만
독도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독도는 남과 북을 잇는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탈북 청년들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준다면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은 통일시대에 남한과 북한 지역을 이어주는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백두호 잠수함장 박철우는 호위 총국장의 동생으로 쿠데타 계획을 사전 모의한 것이었고, 부함장과 다른 병사들은 이런 상황에 너무 놀라 어리둥절해합니다. 특히 북한 국무위원장을 보고 기립 격려를 하며 놀라지만 세 사람은 함장실에 감금됩니다. 호위 총국장과 함장, 호위국 병사가 장악한 잠수함은 함장이 장악하고 있지만 사실 부함장은 북한 잠수함 전단장 장기석 중장으로 중앙당의 결정에 반대했다가 중자로 광등되었던 것인데, 잠수함의 최고 전략가로 아직 쿠데타에는 협력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잠수함은 해저로 내려가며 독도 인근 해역으로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근에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편 원산 국제호텔에 붙잡혀 있던 회담장의 한 방송인이 몰래 핸드폰으로 북한의 쿠데타 상황과 대통령의 납치 사실을 미 백악관에 알리게 되고, 미국은 부통령이 한국은 국무총리가 지휘권을 가지고 이런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들어갑니다. 미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각계무시하 작전으로 중국이 더 강해지기 전에
전쟁을 해서라도 지금 제압하자는 은밀한 작전을 벌입니다. 이때 북한 잠수함 내에서는 스무트 대통령을 신문하며 일본 군함을 미국 잠수함이 침몰시켜 중국의 소행으로 은폐하여 미일 동맹국이 중국과 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일명 각개무샤 작전의 진술을 녹취하여 중국 측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북한 호위 청국장은 일본에게 5억 달러의 돈을 받았는데 독도에서 일본 순시선을 공격해달라고 했고 추가로 남한에도 미사일을 쏴서 일본과 남한이 전쟁을 하게 하여 일본의 해공군의 승리로 끝난다면 북조선도 좋은 것 아니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한국 대통령이 평화협정이 코앞인데 당신이 다 망쳤다며 멱살을 잡자 갑자기 청국장이 사실은 핵미사일을 남한이 아닌 일본에 쏠 것이라며 그러면 중국이 100억 달러를 주기로 했고 매년 50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기에 우리 북조선은 전 인민들에게 배급을 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몰래 함장실에 마이크를 켜놔서 모든 잠수함 내 병사들이 이 대화 내용을 듣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시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여 북중 접경지역 만포다리에 떨어뜨려 경고를 합니다.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청국장은 스무트 대통령을 협박하며 지금 북한과 협상 중이니 별도의 지시 없이는 공격하지 말라는 영상을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가수 청아가 부릅니다. 그 끝에 그대. 다가서면 멀어지는 저 꿈결처럼 그대 어디로 가나요? 내 맘속에 살고 있는 그대란 사람 오늘도 그리워. 사라져가는 저 별빛 사이로 감출 순 없나요? 꺼져버린 마음. Love you, love you. 여기 있을게요. 더 이상 난 숨지 않을래요. Love you, love you. 그댈 사랑해요. 꿈처럼 빛나는 사랑. 한 걸음씩 다가가요. 조금 천천히 그댈 향해 갈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처럼만 볼 수만 있다면. 희미해지는 저 달빛 사이로 감추기만 했던 내 마음 말할게요. Love you, love you. 여기 있을게요. 더 이상 나 숨지 않을래요. Love you, love you. 그댈
모든 사실을 함내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병사들은 여기저기서 동요를 일으키고 특히 자신들의 장군 국무위원장이 인질로 있다는 사실에 굴출을 해야 할지 말지 갈등합니다. 그리고 함장실에 있는 세 사람은 이젠 조금 인간적인 솔직함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해와 포용력을 가지고 대화하자는데 공감합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과의 갈등의 역사적인 내용과 현재 이 해역에 분쟁을 일으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편 독도에서 일본 순시선을 공격하는 지역이 태풍으로 작전이 연기되어 잠수함은 다시 신도로 잠함을 하는데 갈등을 하던 병사들의 폭동을 감지한 부함장은 무기고를 풀어 총기를 나누어주고 구출작전을 시작합니다. 함장 내에서 총격 사건이 시작되지만 잠수함의 병사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사살되고 양측 모두 사상자가 많이 나는 와중에 총국장의 동생인 함장이 총을 맞고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이때 함장실 바닥으로 통하는 탈출구로 부함장이 들어와 세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 비상통로로 안내하여 탈출 구명구까지 도착합니다. 하지만 구명구는 1인용이라 안에 있던 의자를 떼어내어 2명이 탈 수 있도록 개조하는데 한경제 대통령이 양보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 두 사람이 꼭 평화협정 수교를 맺어줄 것을 약속하라며 당부하여 내보냅니다. 그때 총격으로 잠수함에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 진압과 양측 사상자 치료를 위해 잠시 휴전을 맺고 부상자 치료와 화재 진압을 합니다. 미국 잠수함이 찾아와 무사히 탈출한 스무트 대통령은 일본 측에게 북한 잠수함이 일본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북한 백도를 잡기 위해 해군 공군 전력을 투입하여 쫓기 시작하고 한국도 잠수함에 남아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도 부근 잠수함 전단의 출동을 명령합니다. 음유 시인으로 불리는 가수 정태춘의 노래입니다. 북한강.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 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오
불안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 강을 돌아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어.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일본의 대잠 초계기가 독도 해역에 출동하고 음파 탐지기와 능동 소냐를 발사하여 백두호를 찾아내자 220m 해저 심도로 잠수하라는 부함장의 지시에 총국장이 반발하지만 동생 박철호 함장이 살려면 부함장의 지시를 따르라며 형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어서 초계기의 대잠 어뢰가 2발이 발사되어 쫓아오지만 기만 어뢰로 방어하고 이어진 초계기에서 폭내 여러 발이 떨어져 위험하지만 백두함은 무사히 벗어납니다. 이 공격은 잠수함에 한국 대통령이 있기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알았기에 공격했다는 사실을 잠수함에서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생까지 잃은 총국장은 일제 침략자들에게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라며 발사 심도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대통령은 일본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미국이 미일 동맹에 의거해 북한을 공격하여 한반도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말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에 있던 일본 오야시오급 잠수함이 또다시 2발의 어뢰를 발사하자 부함장은 능숙한 지휘로 해산 해저 지형에 숨으며 기만 어뢰 발사로 공격을 피하여 일본 잠수함에 반격을 가해 어뢰를 발사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절대 침몰시키면 안 된다고 소리치자 어뢰를 자폭시켜 타격만 줍니다. 위기를 벗어나자 총국장은 다시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는데 이때 일본 소류급 잠수함이 다가오자 해산지형에 숨으라는 부함장의 명령에 총국장은 통제실 병사에게 총을 쏘아 협박하여 할 수 없이 상승하고 이미 일본 잠수함에서 어뢰가 발사되자 총국장에게 협박당하는 통제실에서 한경제 대통령이 수류탄을 들고 들어가 총국장을 설득하는데 이때 권총을 맞아 대통령은 쓰러집니다. 이어진 총격 속에 부함장이 총국장을 사살하고 통제하지만 어뢰가 이미 120초 거리로 다가오자 긴급 잠수가 시작됩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무사하고 해산지형 뒤편으로 긴급 피하여 맞발 어뢰를 발사해 방어하지만 백두호도 부상장치와 기관실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와중에 또다시 일본 잠수함에 어뢰가 발사되고 부함장은 이젠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하자 한국 대통령은
한국 잠수함 주파수에 통신을 마쳐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때 전두방에 세 척의 잠수함이 출현하며 어뢰를 발사하는데 이는 한국 잠수함이었고 발사된 어뢰는 일본의 어뢰를 격추시켜 백투어를 구하고 일본 잠수함을 포위한 세 척의 한국 잠수함이 한국 영해를 떠나라고 경고방송을 하자 방향을 틀어 돌아갑니다. 대통령은 확성기로 백두어를 울릉도 항으로 호위할 것을 명령하고 수면으로 부상한 잠수함 앞에 독도는 태풍이 지나간 후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얼마 후 일본의 야마토 재단 모리신조는 희생양으로 사살되고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 광화문 앞에서 한국으로 초청된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맞는 한경재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통일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엔딩 크레딧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한반도 외교는 고차 방정식인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전쟁, 북한의 내부 붕괴, 평화적인 비핵화, 한국의 핵무장으로 인한 핵균형 평화 등 크게 4가지로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 당사자들에겐 너무 복잡다단하기만 합니다. 그 어떤 결과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수십 년째 남북관계는 공전 중인데 영화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중재하는 한경재 대통령을 응원하다가도 이내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는 건 지극히 우리의 현실이 떠올라서일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 아직 모르는 그 길 위에 놓인 수천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양우석 감독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한 갈래 한 갈래 풀어냈습니다. 북한 1호를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북한이 가진 핵의 절반을 얻어낸 강철비 1편의 결말에서 불완전한 평화의 찜찜함이 남았지만 결국 통쾌하게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했고 2편인 이 영화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질문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마주할 준비가 됐는지 감독은 2편의 영화를 통해 묵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이었는데요. 국제 정서에 대한 소소하고 씁쓸한 이야기거리로 도널드 트럼프를 모티브로 한 스무트 대통령이 자기가 죽으면 공화당은 좋아라 이용을 해먹을 거고 민주당은 아예 파티를 열 거다라고 발언을 하거나 미, 중, 일 모두를 못 믿을 국가라고 평가하는데 최근 세계 영화계가 중국을 나쁘게 묘사하지 않고 아예 아부까지 하는 흐름에 대한 비판적인 역류라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잠수함과 관련된 고증이나 북한의 캐릭터들의 대사, 총기류와 잠수함 액션 씬이 상당히 사실적인 현실감과 긴장감을 주는 수준 높은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명의 가수들과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만든 노래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보내는 다시 부르는 상록수 2020을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저들의
계절없는 저 푸른 나무 인생은 아름답다 Go 한 번 더 외쳐본다 함께한 약속은 꼭 지킨다 화원의 꽃이 핀다 우린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지팡이 푸른 숲들이라 우린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우리 옆에 거칠은 지팡이 푸른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내